자, 그러면 조감도에서 두 번째 영역입니다. SVATFM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 왼쪽에 있었던 사칙연산 계산 방법이죠. 의미도 설명할 거고요. 의미도 설명할 거고 그 구체적인 계산법 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의미라 보면 스칼라와 벡터, 벡터와 스칼라 뭐가 차이 나냐를 잘 보면 집을 표현하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너희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얼마나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다르죠. 집에 대한 질문인데 얼마나 멀어? 근데 어디야?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어떤 친구의 집을 물어볼 때, 누구의 집을 물어볼 때 둘 다 쓰는데 물리적으로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숫자 한 개만 필요하고 어떤 질문에서는 숫자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얘 얼마나 뭐냐 하면 그냥 1시간 하면 돼요. 근데 1시간만 해가지고 부족하니까 앞에 뭐라 붙여요? 걸어서 혹은 택시 타고는 30분, 자전거 타고는 15분. 택시보다 자전거 빨라요? 네, 빨라요. 시내에서는. 왜? 얘들은 교통신호 받아야 되는데 교통신호 안 받죠. 근데 힘들지요. 그래서 바꾼 게 뭡니까? 오토바이. 신호 안 무시하고 목숨을 내걸고 그냥 막 달리죠. 그렇게 합니다. 걸어서는 또 이것도 굉장히 빨라요. 근데 신호 가끔 받아야 돼요. 근데 막힌 동안에 그냥 열심히 가면 되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서울 시내의 그 시간당 속도로 따지면은 그 승용차, 택시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km 넘어가지 못합니다. 20km는 굉장히 빠른 거고요. 성인이 빠른 걸음을 걸어가는 거는 5km에서 6km 됩니다. 그럼 좀 조깅한테 뛰면은, 꾸준히만 뛸 수 있으면 12km 넘어갑니다. 자전거 타면은 딱 걸어가는 게 2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당 한 12k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는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구렁이 생기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게 제일 낫다. 그럼 오토바이는 또 이게 공기오염이 생긴다? 딴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샤오미에서 만든 것처럼 전자 자전거 이렇게 슉 하면서 세그웨이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이제 좋지 않느냐 이런 건데. 여튼 그 전기는 또 원자력 발전을 해가지고 많이 만드니까 우주를 망치는, 지구를 망치는 기지름길입니다. 여튼 이렇게 숫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어디냐라고 하면 어디 앞, 뒤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은 번지수. 이건 좀 다르죠. 다 계산했으니까. 물리 좀 배웠다면은 어떻게요? 위도 얼마와 경도 얼마.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죠. GPS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GPS가 잘 돼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도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갈 때 GPS에 찍을 때는 좌표를 줍니다. 위도 얼마, 경도 얼마를 집어넣어서 거기 GPS 해가지고 딱 찾아가라. 이렇게 나와요. 내비게이션이. 잘 찾아보면 위도, 경도 찍는 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어디냐? 혹은 어떤 아파트에서 몇 층 이렇게도 나와야 되고요. 또 이 건물에 4층에 우리가 있는데 어제 오늘 다른 곳이죠. 그래서 시간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숫자가 적어도 3개 이상, 4개 이상 있어야만 만족이 되는 질문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집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얼마나 뭐냐? 여기서부터 그냥 먼 그 정도, 방향선 필요 없고 갈 때 걸린 시간 하나만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좌우, 아래 위, 동서남북, 어제 오늘 이런 걸 다 따져서 어디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라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숫자 한 개만 필요한 것. 그래서 1대1 대응. 이걸 갖다가 우리는 스칼라라 부르고요. 1대 다. 3개만 필요하면 3차원, 4개가 필요하면 4차원. 이렇게 돼서 여러 개가 필요한 것.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걸 우리는 벡터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개 가는데 당연히 여러 개는 방향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방향이 개입되어 있느냐, 방향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벡터와 스칼라를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택배가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를 그려라 하면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요 아니죠. 섬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다 없어져야지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한 해에
실제 들어간 돈만 예산의 12%인가 300조라면 한 30조 정도가 이걸 유지하는 데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여학생들은 좀 다르지만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인생의 2년, 젊은 청춘의 2년을 여기다 허비합니다. 20년 겨우 사는 사람들한테 2년을 뺏었죠. 10%를 뺏어가지고 여기다 투자해요. 돈도 안 주고 돈을 뺏어가죠. 그래서 요건데, 여튼 이렇게 됐을 때 요 좁은 영역에서 만약에 내가 인터넷으로 택배 어떤 물건을 주문을 해요.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는 어디 있는지 뭐 상관하지 않죠. 그냥 좋네, 싸고 좋네, 내가 원하는 거야, 보내줘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여기서 딱 택배 배송에다가 의뢰를 하면 택배에서 부산에서 대전으로, 동서울로, 서울의 집화장으로, 우리 집으로 군데 달리는데 우리가 의미 있는 거는 중간 과정 무시입니다. 그냥 이 사람한테서 나한테까지 제대로 오느냐죠. 근데 택배 물건을 의뢰받아서 배송하는 배송업체는 어디로 갔냐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이 코스 하나하나를 최단 시간으로 해야 경비가 줄어요. 기름값도 줄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줄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만 잘 오면 돼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벡터입니다. 처음과 끝, 요것만 해요. 중간 과정 무시고 처음과 끝을 연결해서 이쪽으로 와라, 빠르게. 근데 그게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를 다 따라가면서 요 길이를 쭉 보는 거. 이걸 갖다가 스칼라죠. 그래서 같은 배송에 대해서도 스칼라적 사고를 하는 게 배송업체고요. 벡터적 사고를 하는 게 판매자와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벡터는 처음과 끝만 있습니다. 중간은 무시해요. 스칼라는 그 중간을 다 보는 그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은 원래는 과정이 중요해야 되니까 스칼라적 인생인데 결과가 오죠. 억수로 잘하다가 마지막에 표 떨어지면 나쁜 놈이 되죠. 잘못한 딸이고 아들, 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생이 되는 순간 벡터적 인간이 되어가죠. 근데 우리 사회는 계속 스칼라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건 벡터죠. 자격증을 따야 되고 뭔가를 수치로 자기의 능력을 보여야 되는 거죠. 실제로 능력은 안 보이는 건데 그 수치가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결과물에 집착하는 게 지금 현대입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스칼라와 똑같은데 방향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와 안 하는 거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VA의 각각에 대해서 다 있어요. S, 공간에 대한 얘기였지만 스칼라는 이걸 이동한 거리입니다. 벡터는요? 변화한 위치죠. 그럼 이걸 가지고 V를 만들면 여기다 어떻게 써요? T분의 S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똑같이인데 이동한 거리에다가 T를 나눠주면 이걸 뭐죠? 속력이라 부르고 힘력자 아닙니다. 그냥 크기에 의미하는 거고 얘들을 속도라 불러요. 또 똑같이 시간당 V 이렇게 쓰지만 속력에다가 시간을 나누면 이걸 가속도라고 안 하고요. 가속도의 크기라 불러야 되고 이건 독자적인 개념이 없어요. 이 개념 자체가 속도의 변화입니다. 운동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대상은 아예 없고 굳이 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없고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걸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통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스칼라면 스칼라에서 T 나누면 스칼라로 돼야 되고 벡터면 벡터에서 T로 나누면 벡터가 돼서 변이 속도 가속도, 이동한 거리 속력 가속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에서도 보면 요걸 단순하게 만들면 A에서 처음에는 이쪽을 가고요. 30m. 이걸 10초 간다고 쳐봐요. 문제가 있죠. 예제 2번이 이겁니다. 40m네요. 다시 쓸게요. 예제 2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에서 B로 40m입니다. 그게 4초 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수직으로 위로 떠가면서 얼마? 30m를 6초 걸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S 차원에서 스칼라, 뭐라 불렀죠? 이동한 거리. 라고 하면은 한꺼번에 간 거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얼마요? 40 더하기 30으로 해서 70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벡터로 계산을 하고 이름은 변위라 부릅니다.
이러한 운동의 변이는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40 더하기 30이 아니라 이걸 피타고라스에서 처음과 끝만 연결한 요 상황이 되니까 50이죠. 그래서 이걸 50m라고 부릅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동한 시간은 합쳐서 10초라는 게 명확하니까 V로 넘어가고 뭐라 불러요? 속력은 인데 요 앞에 시간이 여러 개 흘렀는데 그걸 퉁쳐서 평균 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는 평균이라고 부르고 속도라 쓰겠죠. 그거 얼마요? 10초에 70. 얘는 10초에 50인데 5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어디로? 이쪽 방향으로 라고까지 씁니다. 방향이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쪽 방향 있어야 되죠.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변화가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오른쪽 가다 왼쪽 가는데 그 변화가 몇 초만 있었냐가 없으니까 여기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에서 이렇게 운동이 변하는 요 과정에 대한 시간이 만약에 있었다면 시간당 이 두 개의 변화 해서 구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계통이죠. 이 계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가속도라고 부를 겁니다. 방향은 대략. 됐죠? 자,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계통으로 되어 있고 의미가 다르다라는 게 명확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제 2번을 풀어봤고 여기서 바로 나와 있어요. 벡터의 합. 그죠? 벡터 합이 뭡니까? 처음 택배 물건 보내는 것처럼 처음과 끝, 처음과 끝, 처음과 끝, 처음과 끝. 이걸 다 의미 있게 보는 것들은 스칼라 합인데 그래서 뭔데? 여기 처음과 끝.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이어서 나가는 것. 이게 합이다. 그죠? 벡터는 처음과 도착을 이어버리면 중간까지 무시하고 이어버리면 그게 벡터의 합이다. 그래서 더하기의 계산 방법, 대화는 계산, 벡터 더하기를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정리해 보시고요. 빼기는 뭡니다?